SNS라는 게 과연 원래는 저 논제에서 SNS를 뺄까 말까 왜 남이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SNS라는 게 뭔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래 아까부터 계속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해서 영어가 짧습니다. 말 안 하랍니다. 이건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SNS는 사회관계망을 SNS라고 합니다. 알았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사회관계망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말 자체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사회 서로 관계를 엮어서 망으로 묶여있는 것을 갖다 우리는 SNS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사회의 관계, 이거는 소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통을 얘기합니다. 소통. 자, 소통을 한다. 이 소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회가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원래는 SNS가 왜 나왔냐 그러면 사회관계망은 특정한 사회, 즉 특정한 목적을 갖고 상호 관계, 즉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해서 만들어진 게 처음엔 SNS입니다. SNS.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따따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만들어졌던 최초는 대학에서 연구를 할 때 대학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게 바로 이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이렇게 폭넓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대학 간 네트워크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규칙을 만들어진 게 HTML입니다. 이 따따따에 관련되는 걸로 가려면 하이퍼 텍스트 멀티미디어 랭귀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모르겠나 아무튼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제가요. 그런데 HTML이라는 이 코딩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토콜입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이거를 이제 망에다가 얹힌 겁니다. 인터넷이 이제 그때 태동이 돼서 개발이 돼 들어온 거예요. 인터넷이 개발된 게 불과 얼마 됐습니까? 30년? 30년 좀 넘었네요, 이제. 30년 좀 넘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SNS라는 것도 특정한 목적을 가진 관계, 즉, 소통을 하게,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하면 소통을 시켜줄 수 있을까? 하고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SNS입니다. 근데 여기에 규칙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요. 이 규칙은 SNS의 규칙이 있죠. SNS의 규칙. 바로 뭐냐면 SNS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소통의 기반을 두고 있느냐? 소통의 기반 두고 있냐? 아니면 네트워크 자체. 그걸 우리는 뭐랄까 하드웨어적 관점. 그러니까 기계의 발달에 관련되는 관점 또는 디바이스의 관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디바이스는 SNS가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자체를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플랫폼. 기반 자체를 우리는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기반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소통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전되어 오는 방식이 약간 틀립니다. 결국은 뭐냐면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냐 디바이스에 즉 플랫폼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규칙이 약간 틀립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게 되면 SNS는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한국에서 한국적인 거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블로그도 SNS입니다. 근데 카페는 SNS라고 하질 않아요. 카페는 SNS라고 하질 않고 그 자체는 말 그대로 모임이에요. 그냥. 카페는 오프라인 모임을 온라인 모임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SNS하고는 약간 차원이 약간 틀려요. 그런데 페이스북과 트위터 관련된 블로그에 관련된 이 내용들을 우리는 SNS라고 얘기하는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트위터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해요. 창구. 그러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가느냐 소통을 중심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틀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은 예전에는 전체에 관련되어 있는 규칙을 썼어요. 예전에는 전 세계 공통 규칙을 썼어요. 근데 여기는
이 소통에 관련된 것은 디바이스에 관련된 건데 이 규칙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 규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회사가 만들어요. 이거는 회사가 만듭니다. 이 규칙은. 근데 여기에서의 규칙은 인터넷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CDMA 지금 CDMA인가? CDMA 방식인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바일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그거는 다 국제 규약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모바일은 반드시 이런 규약을 써야 된다. 신호를 보낼 때, 무선 신호를 보낼 때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앞에는 뭘로 보내야 되고 관련되는 이 규약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SNS에 관련되는 규약은 회사에 있어요. 회사 정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SNS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 세계 네트워크망이냐? 전 세계 네트워크망이 되려고 그러면 국제 규약이 있어야 돼요. 국제적 합의, 즉 각 나라에서 이해 타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전 세계 어느 보편적으로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규칙을 정해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국제 규약이 필요합니다. 그걸 합의라 그래요. 이 규약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또는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조화와 질서라고 얘기해요. 왜?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의 권리, 그 다음에 더 나은 거를 위해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도 일부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 사람도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프로토콜, 즉 규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조화와 질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갈 때는 인터넷으로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화와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개인화돼 버린 거예요. 이거 개인화잖아요. 개인화죠? 어느 한 사람 거예요. 아니 어느 한 단체 거예요. 어느 하나 거예요. 이 회사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국가 거냐가 나오겠죠. 이 회사 어디 거예요? 미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본사가? 본사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SNS가 전 세계로 확대가 돼 있다. 그러면 전 세계 누구 거예요? SNS의 실체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개인 단체가, 어느 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쪽에 일조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봅니다. 왜? 바로 뭐냐면, 조화 질서에 국제 규약이라든가 합의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어떤 단체가 아닌, 특정한 곳이 아닌, 각 나라별로 이해타산이 얽혀있는, 그래서 인류가 공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조화 질서를 만들어내는 걸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제 규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SNS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관계망이기 때문에, 소통망이기 때문에 규칙 자체가, 프로토콜 자체가 아니에요. 규칙 자체가 회사에, 특정한 회사에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개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은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느 이 전 세계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망이 전 세계가 다 쓰고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이버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엔 누가 살아남을 수 자생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거기에 같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만약에 연결 안 시켜주면 얘들 규칙이 연결 안 되는 걸로 하면 종속되질 않으면 그래서 글로벌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점점점 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 입장과 개인화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들의 자유와 그죠? 자기들의 자유만 있으면 돼요. 자기들만 행복하면 돼요. 겨치를 걸고 니들에게 특정한 사회관계망을 내가 서비스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말꺼냈죠. 중국에 말꺼냈잖아요. 왜? 이거 니네 안 돼. 막 차단하는 거. 구글도 막 차단시키고 애들 막 차단시키고 있어요.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차단해요. 이거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요? 걔들은 이거 이미 알고 있어요. 공산국가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이면에는 정치적으로 그거를 활용을 할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막아야 돼. 이걸 견제할 장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어디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는 이제 차차 논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라는 거는 사회관계망은 맞아요. 그런데 사회관계망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개인 소유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관계망이 이 사회가 개인 소유화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회관계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관계망? 개인 소유화되어 있는 사회관계망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개인 소유화만 딱 빼고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사회관계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럴듯하죠? SNS. 근데 이게 국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제 표준화돼서 사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관계망이 되다 보니까 개인 사유화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SNS는 정확하게 따지면 개인 소유화되어 있는 사회관계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SNS라는 이 앞에 SNS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개인 소유화되어 있는 사회관계망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NS의 폐해부터 시작해서 SNS의 문제점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벌써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백날 얘기하면 사회관계망 나쁜 겁니까? 이 사회에 개인화가 됐던 아니면 인간관계가 됐던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데 굉장히 소중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이 자체의 망이 개인 소유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생각도 못해요. 학자들은 생각도 안 해요. 왜? 여기에는 인간에 관련된 사람과 인간에 관련되어 있는 조화 질서, 자유로움의 자체, 소유화되는 그 자체, 개인화가 되는 그 자체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왜 마음과 연결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차차 이 SNS가 얼마나 위험한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요. 핵폭탄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전 세계 지금 페이스북 이용자가 몇 명입니까? 전 세계. 페이스북 이용자 쳐보세요. 나옵니다. 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수십억 명이 된대요. 그리고 트위터까지 합치면, 근데 재밌게도 트위터나 그 다음에 놀랍게도 소통의 방식을 가든 디바이스의 방식을 가든 중요한 거는 특정한 나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나라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럼 후발업자들은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갑니까? 특허에 다 걸려 있어요. 특허에 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뭐 하면은 삼성에서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에서 조그마한 뭐 하나 딱 들어오면 특허로 툭 때리고 특허로 툭 때리고 못 싸웁니다. 못 이겨요. 거대 공룡이 돼가고 있거든요. 왜? 전 세계를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뭐 하나를 가지고 가려면 개인한테 다 국가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 나라는 뒷짐 짓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번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뭐라 해야죠? 비밀번호 푸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FBI가 페이스북에 요청을 했잖아. 구글폰인가? 구글에. 거절했잖아요. 거절했죠. 그 내막은 내가 알게 뭐야. 정치 쇼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도찐개찐이에요. 서로가. 왜?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업의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게 될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개인 소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망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SNS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사회관계망. 사회관계망입니다. SNS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최소한 오늘 여기서 포럼에서 한번 들었다면 개인화되어 있는 사회관계망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철저한 누군가의 소유 거예요. 소유. 이 사회관계망이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인터넷하고는 틀립니다. 인터넷과는. 이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SNS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할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인터넷에 나와 있지도 않고 지금 이 관련된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써서 글 올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녹취록 해가지고 영상과 같이 밑에다 뭐 일어 중국어 뭐 그다음에 또 뭐죠 영어로 해가지고 자막 처리해가지고 유튜브에다 공개하고 뭐에다 공개하고 막 해놓으면 얼마 있다 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무서워서. 여기는 오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편하게 갈랍니다. 그냥 개인 소유가 되어 있는 사회관계망이라는 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